가장 어둡고 깊었던 그 밤을 버티고 몇 개월이 지났다. 놀랍게도 아프기 전보다 훨씬 건강하다. 얼마 전 그런 생각을 했다. 가장 힘들었던 그날 밤을 버티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나는 왜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옆에 있어달라고 말을 하지 못했나? 말했다면 그 밤이 그렇게까지 깊고 위태로웠을까? 오래 버티지 못한다면 삶으로 증명해내고 싶은 것이 있어도 증명해낼 수 없다. 나는 행복이 뭔지 모른다. 아마 행복이라는 건 삶을 통해 스스로에게 증명해 나가는 어떤 것일 테다. 망했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을 오늘 밤의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망하려면 아직 멀었다. 모닝 북토크 허지용 작가와 지금 시작합니다. (4년) 만에 에세이 살고 싶다는 농담이라는 새 책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사람을 향한 애정이 한층 더 깊어진 허지용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최수희님이 청청 오늘 뭐죠? 오늘 두 분 텔레파시 통하셨나요? 멋져요. 우리 아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가지고. 나도. 예. 저도 어제 이상하게 청청을 입고 싶었어요. 예. 안에 셔츠만 화이트고 지금 블루고 거의 뭐 진짜 문자한 수준으로. 그러니까요. 나 밑에도 지금 연청 청바지 입었는데. 그리고 화이트 슈즈. 아 그러네요. 지금 뭐 똑같아요. 결혼할까요? 예. 거절하겠습니다. 네. 예, 아무튼 4년 만에 예. 무한하니까 4년 만에 본캐로 돌아왔습니다. 본캐 허지웅 작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직 본캐 부캐 아닙니다, 그죠? 부캐가 방송인이고요. 그렇죠. 허지웅 씨가 지금 부캐예요. 예. 아니 그 홍명남 씨도 허지웅 씨 옆집 놀러 오신 소감은 어때요?라고 문자 주셨어요. 좋아요. 좋고 저는 일단 지금 한 2시간 좀 빨리 온 거거든요. 그렇죠. 예, 허지웅 씨 진행하는 시간보다 2시간 빨리 온 건데 이런 시간에 4년 동안 이렇게 계속 훌륭하게 일을 정신도 해내시고 잘 있다는 나오고. 거예요. 아, 네. 형님 되게 다시 보이고. 네. 물론 얼마 전에 최근에 지각을 하시긴 하셨습니다만은 뭐 그 정도의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알아, 결혼할게. 결혼 거절 이유로 계속 당하고 있어 지금. 네. 아니 근데 제가 허지웅 씨 하면 아까 자꾸 아군이라고 소개를 했잖아요. 왜 그랬냐면 이게 참 큰 게 우리 나름 끈끈한 그 인연이 지난 2월이었고요. 아는 형님에 나와서 저를 위해 던진 마지막 승부수 멘트. 그 잊을 수가 없는데 이거 맞습니다. 본인이 뭐라고 하시는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기억난다면. 김영철은 7가 아닙니다. 김영철의 눈을 보십시오. 저 초롱초롱한 눈을 보십시오.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저희 질문. 그 생각에 아직도 변함이 없으신가요? 당연히 변함이 없고. 아하. 저는 아까 이제 밖에서 영철 형님이 그 소개해 주실 때 이제 세 줄, 제 인생이 세 줄로 정리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줄이 이거더라고요. 김영철에게 덕담한 것. 그래가지고 굉장히 훌륭한 일을 했던 거구나 내가. 그럼요. 그 계기가 제가 6위로 올라가는 계기였습니다. 전 6위입니다. 왜 6위야? 내가 보기엔 그래도 한 3위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김희철, 이수근 다음 3위. 고맙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 컨디션은 어떠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아니 근데 시작하면서 이번에 출간한 에세이 살고 싶다는 농담의 일부분을 읽어주셨는데 독자 서평을 봤더니 누가 이렇게 남겼더라고요. 이것도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아유 참. 살고 싶다. 이게 어떻게 농담이 될 수 있단 말인가. 특유의 시니컬함이 잔뜩 묻어있는 제목을 보면서 참 허지웅답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가 정말 무사히 돌아왔구나라는 느낌에 반갑고 고마웠다라고 이렇게 감사하네요. 이거 딱 서평 듣고 어떠셨어요? 너무 고맙죠. 무사히 돌아왔구나 느낌에 반갑고 고마웠다. 정말 진짜 우리 라디오 김영실의 파워 FM 나오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이고 형님. 저도 지금 살고 싶다는 농담이라는 책을 들고 있고 뒤에도 지금 보는 라디오 보실 수 있는데 제목은 이거 어떻게 다 쓰고 정한 거예요? 아니면은 제목이 먼저 나오고 이렇게 딱 쓰는 거예요? 책 쓸 때마다 달랐었는데 전작들은 미리 정해놓고 썼었고요. 제목 정해놓고. 이번 책 같은 경우는 다 쓰고 정했는데 쓰는 동안에는 가제가 따로 있었고. 가제가 뭐였어요? 가제? 가제는 개편? 그냥 별거 아니었어. 가제는 개편이라는 지금 이 훌륭한 시간대에 이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죄송합니다. 손님인데. 막해줘. 그래서 어쨌든 가제는 내가 듣지 못한 말이 가제였는데 근데 그거보다는 이 제목이 훨씬 많은 거를 뭔가 좀 관통하는 제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걸 정했고 처음 생각했던 건 그거였어요. 처음에 이제 그 병원에 갔다가
그 왜 우리 영화에서 보는 그런 진통제들 있잖아요. 네. 마약성. 해골 마크 크게 그려 있거든요. 그거 이제 막 링거로 맞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스위치를 눌러서 간호사님을 이제 호출을 하니까 몰핀 같은 게 이렇게 맞는 거죠. 근데 몰핀이 제일 약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내가 못 들어본 것까지 막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거를 이제 해도 이게 아프니까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더 놔달라고 이제 간호사분을 호출을 스위치를 눌러서 하는데 이게 너무 미안하잖아요. 이분도 지금 야간 당직 쓰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뭔가 웃겨드리고 싶어가지고 살려주세요 막 그랬거든요. 와서 이렇게 링거 하고 교체해주고 계시는데 살려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다음에 무사히 잘 나와서 다음 책을 내면 살려주세요로 낼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살려주세요로 얘기 쓸 수는 없고. 그래서 살고 싶다는 농담. 예, 그러니까 중의적인 게 하나가 그 살려주세요라는 거를 이제 표현을 한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이 책이 투병기는 아니거든요. 네. 안에 이제 그 아팠던 얘기는 한 2개 정도밖에 없어요. 예. 나머지는 이제 다른 이야기인데 네. 힘든 상황을 살고 있고 나 진짜 못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은 사람들이 사실 또 마음 한편으로는 힘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사실 다 나만큼 아프고 힘들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입 밖으로 꺼내지를 못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하고 싶다는 농담이 그분들 마음을 좀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낭독한 부분 중에 이 구절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네. 아마 행복이라는 건 삶을 통해 스스로에게 증명해 나가는 어떤 것일 테다가 증명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근데 우리 허지웅 씨는 요즘 행복하세요? 네, 오늘 DJ 집체 교육 온 것 같아요. 네.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밖에서부터. 네. Are you happy? 예,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뭘 할 때 요즘 제일 행복해요? 저는 그냥 그 점심 메뉴 고를 때도 굉장히 행복하고요. 그렇죠. 예. 라디오 올 때도 행복하지 않나요? 허지웅 씨 할 때? 행복해요. 네. 예, 행복하고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 행복하기도 하고 또 공들여서 매일 오프닝을 쓰는데 요것도 읽을 때 네. 또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가질까 이런 거 상상해도 좋고 또 우리 가족들 우리 PD님 작가님 막내 작가까지 보러 생각하면 또 기쁘고 그렇죠. 네, 행복한 것도 투성이에요. 자, 그럼 모닝북 토크 지금부터 허지웅 작가의 새 책 살고 싶다는 농담에서 밑줄 그은 한 줄씩 읽어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일명 밑줄 토크인데 첫 번째 밑줄 에세이 마지막 274페이지에서 골랐습니다. 허지웅 씨가 직접 읽어주시겠어요? 내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책을 썼다. 달라진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예. 근데 달라진 게 있고 네. 그대로인 게 있고 사람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프기 전과 후에 허지웅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 좀 많이 하잖아요. 우리 그때 방송에도 같이 얘기했고. 그렇죠. 본인도 공감하세요? 근데 그게 아마 저는 제가 이제 제 안을 들여다볼 때는 저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 저는 똑같고 이렇게 뭐 뉴스 볼 때 화나는 대목도 늘 똑같고,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데 열받을 때 분노할 때 똑같고 다 똑같은데, 근데 좋은 거 달라진 거라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따뜻해지지 않았나요? 아니요, 딱히 그렇지도 않고. 세상이 따뜻해지지 않았는데 내가 뭘 따뜻하게 바라보나 뭐. 알았어. 그럼 밑줄 토크 두 번째 밑줄은 31페이지에서 골랐는데 이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군가가 믿을만하고 성실한 사람인가 확인해 보려면 같이 요가를 해라. 자, 요가 얘기. 요거 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전에 거랑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뭐 달라진 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제가 뭔가 큰 거를 바꿀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뭔가를 바꾸고 싶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좀 세게 얘기해야 뭔가 바뀌지 않을까. 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미련 자체가 사라져가지고요. 관심이 없어요. 큰 것들에는. 그래서 작은 것들. 이를테면 이웃에 관한 것들. 나랑 대면하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것들.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데 이 요가에 대한 이야기도 그래요. 이게 요가는 내 자신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 되게 좋은 운동이잖아요. 그쵸? 아시잖아요. 네. 예. 요거 조금 해봤더니. 예. 근데 이제 종류가 많더라고요. 네. 요즘 하고 있는 요가가 아실랑가 모르겠지만 아시탄가. 아시탄가 이거는 개그 실패하면 나가라는 아예 이펙트가 있는데 일단 한번 실패했고요. 예. 이게 뭐 빈야사도 있고 여러 요가가 있더라고요. 아시탄가는 어떤 거예요? 아시탄가는
뭐 이거를 제가 정리를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물구나무 서고 이렇게 좀 약간 어려운 고난이도 그런 동작도 동작이. 있어요. 예. 예, 그런 동작도 있고 이 전체가 처음 시작 첫 번째 자세부터 마지막 자세까지 물을 흐르듯이 쭉 나가는 거라서 한 가지 자세만 따로 떼가지고 하는 요가는 아니고 그리고 흔히들 얘기하는 전투 요가죠.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죠. 땀 저 30분 자니까 예. 두 다리가 떨리고 땀이 막 송골송골 맺히고. 5분 돼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가 쉽게 생각했다가 그냥 요가 뭐 이런 거 했다가 다 낭패를 보는 게 아마 아시탄가 요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진짜 예. 요가 가면은 막 몸이 정말 예. 너무너무 좋은 이제 남자분들이 탄탄하잖아요. 이거 뭐 힘들겠어 하고 이렇게 오시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진짜 한 10분 안에 물도 있어요. 그렇죠. 어디 갔지? 예. 아니 김지수 씨가 저는 이미 책을 읽었는데 요가 선생님 얘기도 되게 재밌어요. 요가 쌤 별명도 정하셨죠? 크크 가는데. 우리 사라코노 선생님이라고. 이건 책을 읽어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김지수 씨 선물 드리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검색 퀴즈를 드립니다. 이게 뭐야? 포털 사이트 녹색창에 이게 뭐냐면 허지웅 작가가 진행 중인 라디오 프로그램 허지웅 쇼를 검색하면 편성의 첫 방송 날짜가 뜹니다. 2020년 자 그다음에 몇 월 며칠일까요? 요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허지웅 쇼 당연히 생방이죠? 그럼요. 자 생방송 아까 오프닝을 본인 직접 다 쓴다고요? 예. 네 지금 써놨나요? 아님은 다 써놨고 오늘은 또 녹음도 있어가지고 3개 썼습니다. 볼 수 있을까요? 지금요? 네, 제가 보고 제가 통과를 남의 라디오를 데스킹을 보겠다고? 감히 오버했네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답과 함께 허지웅 작가한테 털어놓고 싶은 고민 사연 있다면 같이 보내주세요. 허지웅 작가가 짧지만 성실하게 답변해 드릴 겁니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 몇 분 뽑아서 백화점 상품권 쏘고요. 모닝 북토크 4부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Stay tuned, don't go anywhere. 언젠가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봄은 아름답다. 내가 봄을 아름답다고 느끼는 건 그것이 공정하기 때문이다. 봄의 따스함은 더위에 약하고 강한 자나 추위에 약하고 강한 자를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공정하다. 사람의 조건과 규칙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허물어지는 이 세계에서 공정한 모든 것들은 아름답다. 오래전에 쓴 글인데요. 여기 오면서 이게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만큼 따뜻하고 맑은 그런 봄날의 오전입니다. 비록 계절을 충분히 즐길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요. 이웃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고통을 나누면서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허지웅 쇼 첫 번째 방송 출발합니다. 라디오 허지웅 쇼 첫날 오프닝을 다시 들어봤는데요. 와 이거는 잠깐만요. 인간미가 전혀 없이 첫 방송인데 전혀 긴장하지 않고 이거 뭐죠? 아니 이게 뭐예요? 긴장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저 원래 긴장을 안 해요. 살면서. 긴장한 적은 없어. 재수없어. 잘 못해서 그렇지 긴장한 적은 없어. 이거 표현 되게 좋은데 진짜 잘 못해서 그렇지 긴장을 안 해요. 네. 아니 근데 이게 벌써 그렇죠. 이게 딱 코로나 거의 딱 시작했을 때쯤이에요. 맞아요. 오프닝 직접 쓰잖아요. 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쓴 글이라고 했는데 돌려막기 하시는 거예요? 야 그러네. 요거 첫 번째 것만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프닝을 직접 쓰면 작가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작가님이요? 네. 우리 작가님 이거 위에 할 거 얼마나 많은데. 많죠. 네. 알겠습니다. 예. 한번 어떻게 메인 작가님 놀리고 싶어가지고. 놀리지 마. 세상에서 제일 착한 누나야. 그래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허지웅 쇼가 SBS 103.5 러브 FM에서 매일 아침 11시부터 1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오늘 오프닝 다 썼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프닝의 그 키워드가 다름 있을 거 아니에요. 키워드라고 하면 화해죠.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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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톤은 좋은데 발음이 별로 안 좋아요. 자, 오늘 화해군요. 아니 6829번님이 작가님은 글 쓸 때 뭘로 쓰세요? 아날로그하게 펜과 종이 역시 디지털하게 뭐 노트북 하셨는데
요즘에 펜과 종이로 쓰시는 작가님은 제가 알기로는 김훈 작가님밖에 없습니다. 오, 그래요? 아니 다 그냥 컴퓨터 쓰면 되지. 예, 그렇죠. 예, 다 예. 컴퓨터를 쓰시고 그죠.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6829번님 문자 보내주셨으니까 선물 드리고, 자, 그럼 아까 검색퀴즈 정답 이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지용 씨 첫 방송 날짜는 허지용 씨 기억하세요? 2020년 3월 30일입니다. 네, 우리 정답자 유혜상님 문자 한번 보시겠어요? 예, 기다리던 책이 어제 왔어요. 오늘이 꿀 같은 단 하루 휴가인데 집에서 책 보고 쉬면서 알차게 보낼게요. 정답은 3월 30일이죠. 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보내주셨네요. 지금 한 4, 5개월 차인가요, 지금? 그런 건 셈이죠. 네. 예, 예, 아직도 허지용 씨 재밌고요, 본인이. 아유, 그럼요. 재밌고. 예, 예. 진짜 긴장도 안 하시고. 예. 긴장은 원래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못해서 나- 그렇지. 근데 그게 되게 신선했어요. 저는 진짜 좀 긴장하는 편이거든요. 아. 이렇게 TV 녹화 들어갈 때 예. 약간 긴장하고. 예. 정말? 생각보다 좀 있더라고요. 연차가 이렇게 많은데? 예. 근데 라디오는 긴장을 안 해요. 아, 그래요. 라디오는 이상하게 또 긴장이 안 되는데 TV는 좀 긴장되더라고요. 그렇다고요? 정말 TMI였고요. 유혜상님께 선물 쏘고요. 모닝부토크 4년 만에 신간 살고 싶다는 농담을 발표한 허지용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밑줄 토크로 이제 돌아가서 세 번째 밑줄은 67, 68페이지에서 골랐습니다. 요거 허지용 씨가 직접 읽어주시겠어요? 굿와이프 7번째 시즌 11번째 에피소드의 첫 장면은 모두 7개의 컷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 우연히 이걸 다시 보게 되었다. 나라면 어땠을까? 삶을 7가지 장면으로 요약하라고 했을 때 나라면 무엇을 골랐을까? 이게 지금 중간에 네. 예, 굉장히 많이 생략돼가지고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그렇죠. 잘 모를 텐데 왜냐면 이제 그건 또 우리가 사서 보라는 의미로 다 설마 67, 68페이지 다 읽으려고 하신 거예요? 아니야. 그렇죠. 예. 요약이라는 게 있으니까. 예. 그런 축이야? 의미가 아니라 들으신 분들이 무슨 말인지 모를까봐 아. 청취자분들이 요건 이제 뭐 설명을 해보죠 그러면. 예. 어떤 느낌으로 요걸 쓰셨던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 드라마의 첫 번째 장면이 7개 컷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 컷이 뭐냐면은 한 사람의 한 여자의 일생을 7가지 장면으로 나눠가지고 빠르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장면은 죽어요. 되게 그냥 우연한 사고로 죽어요. 되게 보는 사람이 허무하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내 인생의 7가지 장면은 뭘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굿 와이프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리메이크 방영됐던 맞습니다. 작품이죠. 원래 미드가 있었고 미드가 저도 있었습니다. 미드가 있었던 거 보다가 예.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방영을 했다고 하는데 전도연 씨랑 유지태 씨, 윤기상 씨가 나왔죠. 그 미드 한국 드라마 다 보신 거예요, 두 개 다? 다 봤는데 예, 요 경우는 이제 7번째 시즌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네. 당연히 미드겠죠. 예. 아니요, 네, 형한테 하는 얘기 맞아요. 아니야. 인포메이션이요. 그러니까. 이야. 예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삶을 7가지 장면을 요약해 본다. 허지용 씨도 7개 장면을 한번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추려 볼 수 있나요? 근데 그 제 책 속에서 본문 속에서 써놨습니다만은 이건 이 작업은 혼자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남한테 바로 하면 안 돼요. 네. 그럼 되게 의미가 이상해지고 그 내 인생에서 되게 창피한 순간, 되게 끔찍한 순간, 추악한 순간, 정말 아름다운 순간, 손꼽아서 정말 자랑하고 싶은 순간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남한테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자랑하고 싶은 것만 꼽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본문에서는 남한테 얘기하지 말고 혼자 그걸 꼽아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 그래도 이 질문 있는 걸 보고 한 가지는 제가 꼽았어요. 네. 한 가지는 제가 뭐 이후에 얘기도 나오겠지만 사서함을 하나 그 운영을 하면서 네네. 저한테 질문들이 한동안 되게 많이 왔었어요. 여러 가지 뭐 삶에 대한 질문이든 질병에 관한 질문이든 여러 가지 많이 왔었는데 한 분이 저랑 통화가 돼가지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저랑 옛날에 그 이미 인연이 있던 분이더라고요. 전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미성년자일 때 네. 저한테 쪽지를 보내가지고 지금 가정에서 이러저러한 상황인데 이제 프라이버시 때문에 제가 그 이러저러한 상황을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은 굉장히 방송에서 적합하지 않은 수준의 네.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일단 제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그 상황으로 다른 책임감 이런 거 미성년자 네가 왜 어른들 삶을 책임지려고 하냐. 일단 스스로를 보호를 해야 된다 해서 일단 그 환경으로부터 스스로를 빠져나오게 만들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떤 단체 뭐 이런 거를 소개를 해주고 뭐 이랬었는데 그 친구가 지금 한 6년 지나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해서 지금 되게 직장 다니면서 정말 잘 살고 있고 그때 집을 빠져나온 게 정말 다행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그게 제 인생에 정말 너무 중요한 순간인 게 저는 옛날부터 이렇게 늘 답장을 해주면서도 네. 고맙다는 말이나 혹은 그 이후에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진짜 많이 답변을 해줬는데 없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가 피드백도 해주고 심지어 그 일 덕분에 지금 한 6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연락이 오고. 아니 행복하다라고. 행복하다. 네, 지금 처음 온 거예요. 네. 근데 행복하다고 하니까 나는 태어나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한 장면을 꼽고 싶습니다. 69페이지에 그런 이제 새벽에 쪽지 받았던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김효진 님이 웅디는 이제 허중쇼에서 웅디예요. 웅디는 웅디예요. 웅디. 예. 사람들의 사연이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되시나요? 타인의 사연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냐고? 도움이 되는 적이 있었나요? 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도 아침 사연 보면은 예. 더 부지런한 사람 사연을 보면 나도 꽤 부지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4시 반에 일어나서 예를 들면 뭐 새벽 요가도 한다고 내일부터 나도 더 부지런해져 볼까라고 왜 타인의 삶에 또 이렇게 반영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네. 그거를 뭔가 이렇게 재료 삼아 가지고 뭔가 저한테 타인의 삶에 의외로 물들지 않는 분으로. 네. 아니 그러니까 재료 삼고 싶지 않아요. 그래요, 예, 그래요. 남의 사연을. 알겠습니다. 허지웅 씨가 지금 현재 포털사이트 실검 6위를 달리고 있고요. 야, 이 프로 쭉쭉 인기 좋구나. 올라가면서 좀만 더 기다려 보세요. 아직 행복할 때가 아니에요. 아 진짜? 허지웅 그러면- 쇼를 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네. 허지웅 씨는 103.5 11시입니다. 11시입니다. 오전 네. 11시. 자, 그럼 밑줄 토크 살고 싶다는 농담 중에서 픽한 세 번째 밑줄은 78페이지 이 부분도 직접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내 이야기가 꼭 필요한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사서함을 만들었다. 자, 좀 전에 안 그래도 사서함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이 사서함이라면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음성 사서함 이런 건가요? 아니면은 음성 사서함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 너튜브에서 허지웅답기라는 컨텐츠를 시작을 하면서 사연을 라디오처럼 받기 시작한 거죠. 근데 네. 그 사서함에 녹음을 하면은 제가 이제 녹화를 하는 시간에 그거를 플레이를 하고 옛날 왜 테이프로 자동 닫기 있잖아요. 네. 그걸로 듣고 바로 답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까 뭐 기억나는 사연 또 있었는데 그거 말고 또 이 음성 사서함에서 기억에 남는 되게 사연이 많아요. 있나요? 그리고 이게 정말 지금도 형이 물어보니까 방금 떠오르는 건데 네. 되게 제일 속상했던 거 약간 울었거든요. 너무 속상해서. 어떤 거였길래? 그래 이 얘기만 듣고 누군지 모르겠지 뭐. 어떤 분이 계시는데 남편이 회사를 다니고 있고 지금 전화부터 보세요. 근데 남편이 그 회사에 이제 상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사의 아내분하고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집이랑 그 회사의 사이에다가 자기들끼리 살 집을 또 마련을 한 거예요. 이거를 자랑스럽게 다 오픈을 아내한테 하고 인내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내는 이거 난 못 참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들은 엄마를 원망하고 엄마가 그러니까 이제 막 아이들이 그렇거든요. 엄마 아빠 싸울 때 아이들의 기억에 남는 건 뭔지 아세요? 이거 저 정확히 제가 아는데 소리 지르는 사람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렇죠. 엄마가 보통 이제 소리를 많이 지르니까 엄마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들은. 엄마 아빠한테 왜 그래가 되니까. 그러니까 애들은 엄마를 원망하고 심지어 친정 어머니조차 네가 못나서 밖으로 돌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끔찍하고 비참하게 했어요. 나 그 얘기 들으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건 둘째치고 너무 끔찍한 거. 이 사람이 기댈 데가 어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허지웅 씨한테 음성 사서함을 남겼고 뭐라고 해줬어요? 그 상황에서는 제가 같이 분노해 주는 것밖에는 다른 그쵸.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없었고 뭐 어차피 전지전능한 것도 아니고 네. 그럴 때는 공감이 가장 큰 무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돼서 맞네요. 네, 우리 김지혜 씨도 미쳐 이정환님도 대환자 이런 공감들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노래 한 곡을 듣고 와서 노래 한 곡을 듣는 동안 허지웅 작가한테 여러분 털어놓고 싶은 고민 사연이 있다면 아까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사연이 이제 겹치니까 그건 안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샵 1077로 보내주세요. 노래를 한 곡 듣고 올게요. 샤인의 노래 방백.
새 책 살고 싶다는 농담으로 돌아온 허지웅 작가와 모닝 북토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개인 방송 한다고 했는데 그게 유튜브 이름이 허지웅답기인데 허지웅답기. 예, 그때 이제 한참 하다가 중간에 포기까지는 아니고 좀 쉬고 있습니다. 아, 진짜? 아, 그래요? 계속 허지웅답기 좀 해주시고요. 너무 힘들더라고. 예, 압도돼요, 압도돼.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시고 길게 보시고요. 고통에 압도돼, 고통에. 네. 허지웅답게 남긴 허지웅 씨의 안내 음성과 함께 요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컷 주세요. 안녕하세요. 허지웅입니다. 삐소리 후에 메시지를 남겨주시고 말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연애가 끝났습니다. 찌질하고 싶지 않아서 올해 51인데요. 앞으로 뭘 해야 되나. 어떤 사연이든 괜찮으니까 구구절절 남겨주세요. 이거 진짜 하는 거예요? 네. 오빠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혜성인데요. 일하면서 가끔씩 내가 왜 여기 앉아서 이걸 하고 있지? 막 그런 게 밀려들 때가 있어요. 매일이 똑같은 일상이 지겹고 지칠 땐 어떡하죠? 사실 어떡하죠? 이런 종류의 감정들이 나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다들 똑같이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근데 전에는 이런 종류의 공감이 되게 많았어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공감. 근데 최근 한 1, 2년 들어가지고 모든 종류의 담론들이 너무 나에 집중되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고 세상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해서 뭔가를 쏟아내고 있고, 나는 늘 피해자고, 나는 힘들고, 나는 반드시 위로를 받아야 되는 존재고, 너무 자존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동안에 우리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사라져 버려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윤혜성님 같은 경우도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은 이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매일 무슨 타임 그 시계, 우리 시간 여행 매 하루가 매일 반복되는 그런 영화들처럼, 사랑의 블랙홀처럼 하루가 반복되는 느낌을 받으시겠지만 내가 이걸 통해 가지고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특히나 밥벌이를 우리가 되게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뭐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밥벌이야말로 사실 한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가장 큰 과제이자 가장 큰 업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밥벌이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너무 하찮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밥벌이에 대해서도, 이거는 윤혜성님한테 하는 말씀 아니지만 타인의 밥벌이에 대해서도 그 무게감을 늘 좀 같이 실감하고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밥벌이는 다 똑같은 밥벌이니까요. 네. 윤혜성 씨, 다들 또 그렇게 우리가 또 버텨내야 되는 거니까 좀 더 힘내시고, 우리 1035번님이 허지웅 씨의 은근한 끌림으로 에세이를 바로 샀습니다. 아직은 덥지만 새 책으로 가을 준비해봐요.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굿 초이스. 살고 싶다는 농담으로 돌아온 허지웅 씨 함께하고 있고요. 이제 광고 듣고 와서 저희들 또 마무리 인사 준비하고 있을게요. 예. 자, 오늘 2시간 즐거우셨죠? 너무 즐거웠습니다. 권유정 씨가 와, 이 코너 좋아요. 고민 들어주고 좋은 조언도 듣는 지웅 씨 철파임에서 코너 해줘요. 허지웅답기. 많이 주나요, 돈? 돈도 많이 들고 이거 어때요? 사실은 Q&A를 시간을 좀 안 빼서 써야죠. 하나당 너무 많은 시간을 줬어요. 막 갔어요. 아니 뭘 내가 뭐 푹 찌르면은 바로 답변이 나오는 사람도 아니고. 아니 그래서 이거를 저는 허지웅 쇼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 허지웅 Q&A 쇼를 한번 더 해요. 우리 청취자분들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를 시간을 제발 좀 안 배해가지고 하나에다가 너무 많이 하시니까 다른 분들 것이 못했으니까. 저 그 아까 얘기했던 허지웅 닫기 할 때는 한 질문당 30-40분씩 답변했어요. 그러면은 고정으로 할래요? 매주 이렇게. 우리는 3-4분으로 줄여서 해주시고요. 허지웅 씨 만날 거예요. 오늘 11시에 허지웅 씨도 함께 해주시고요. 103.5에서 허지웅 씨 진짜 나와주셔야 돼요. 2탄 준비하고 있을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끝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살고 싶다는 농담으로 돌아온 허지웅 씨의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오늘 하루 오픈업 지칠 때는 셔럽 영철이랑 지웅이는 이제 셔럽.